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공시로 기업의 뒷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시간이죠. 조우진 타켓뉴스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 저희 뭐 어떤 이야기 나누게 될까요? 그 LG그룹이 이제 그 올해 그 초에 좀 약간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죠. LG그룹 내부에서 그 소송이 붙어가지고 네. 그 상속과 이제 지분에 대한 소송인데 이게 이제 좀 그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구본모 회장의 유족들이 뭐 구광모 LG 회장 상대로 낸 그 소송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예. 참 특이했어요. 예, 그게 이제 좀 특이한 점 무엇이냐면 사실 이제 재벌들의 어떤 유산과 뭐 재산에 대한 싸움은 뭐 비일비재하고 다반사인데 LG그룹은 상대적으로 좀 그런 일이 별로 없던 그룹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또 구본무 회장의 이제 사후에 좀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족들이 또 유족들도 약간 LG그룹은 이제 반개, 그러니까 예를 들면 LG그룹은 원래 자손이 많기 때문에 그 되게 반개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소송을 제기한 게 아니고 LG그룹의 사실은 이제 적통이라 할 수 있는 그렇죠. 예, 구본무 회장의 그 부인인 김명식 여사랑 두 딸이 이제 그 지금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이제 소송을 제기한 거기 때문에 좀 그런 점에서도 좀 이렇게 충격적이기도 하고 좀 제게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예. 날짜 2월 28일 날이죠. 기록에 보니까. 예, 예. 예. 그래서 배우자 1.5, 자녀 한 명당 1대1 비율로 나눈다. 예, 예. 재밌었어요. 그때 재밌었다기보다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맞아요. 사실은.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번 그 당시 소송에서의 중요한 점은 일단은 이제 그 만약에 그분들의 요구대로 그러니까 김명식 여사랑 이제 다른 두 자녀 딸의 요구대로 그 법정 권한만큼 나눠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법률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예.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법정 권한이라는 건 결국 남편이 죽으면 그 부인이 다른 자녀에 비해서 먼저 1.5배를 먼저 갖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 자녀들이 이제 n분의 1 하는 게 우리나라 민법에 이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LG그룹 전체의 경영권이 휘청할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는 사안인데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이 사안이 사실은 이제 이 소송이 공시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 공시를 안 했어요? 예, 공시를 안 했어요. 공시를 안 한다. 예. 이 공시를 원래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이대로 진행된다면 LG그룹이 현재는 이제 구광모 회장의 경영권이 사실 박탈당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총수가 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공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 간의 이런 지분 관련된 얘기들, 소송과 관련된 것들은 대부분 공시가 되나요? 아니면 다른 기업들도 안 하나요? 그래서 이제 유사한 사례가 사실은 제가 예전에 다뤘던 SK그룹의 최태원, 노성 두 부부의 이제 그 이혼 소송과도 좀 비슷하다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때 소송 안 했어요? 공시 안 했어요? 그때도 공시를 안 했죠. 아, 그것도 지분 문제인데? 예, 지분 문제고 사실은 노세영 관장이 요구대로 얼마만큼 이제 재판부에서 2심에서 이제 들어줄지 모르겠지만 요구대로 된다면 사실 최태원 회장의 경영권에 심각한 타격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공시를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때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지만 이제 그 금감원에서는 이 공시 대상이 아니다라고 의견을 제시를 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동일한 맥락에서 LG그룹도 역시 이제 그 그룹 경영권에는 심각한 변동이 있겠지만 그 LG그룹은 사실 공시하지 않았다는 것도 좀 특이하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특이한 거잖아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 원래대로 이제 돌아가 보면 상속 비율을 재산 정해달라. 그것도 가족 내부에서 이미 받은 거를 다시 나눠달라. 이런 거 잘 없는데 통상적인 재산 다툼하고 좀 다르게 보여요. 그렇습니다. 예. 그 통상적 재산 다툼과 다르게 된 이유는 무엇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구광모 회장이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김명식 여사의 아들이죠. 김명식 여사와 구본무 회장의 아들인데 그렇죠. 실제로 생부는 이제 그 구본무 회장이랑 김명식 여사가 아니고 생부는 이제 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그러니까 구본무 회장의 첫째 동생의 이제 생부이고 그러다 보니까 생부와 생모가 아니다 보니까 LG그룹은 이제 워낙 그 장자 승계 그 문화가 강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본모 회장이 원래 아들이 있었는데 그 구원모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배 좀 이른 나이에 이제 그랬죠. 세상을 뜨는 바람에 LG그룹 내부에서는 그러면 그 구자경, 구본모, 구원모로 가야 되는데 구원모가 이제 세상을 떴기 때문에 그 장자를 승계해야 된다. 그때 딸은 이제 구현경 씨가 그때 이미 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면 딸로 갈 거냐 말 거냐를 갖다가 이제 고민을 좀 했었다고 추정이 됩니다. 왜냐면 구원모 씨가 이제 죽고 나서 거의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제 아들이 없다가 한 9년 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구본능 그 둘째 아들의
그 구자경 회장의 둘째 아들의 큰 아들이 이제 구광모 씨를 갖다가 이제 그 구본무 회장의 아들로 입적을 합니다. 입적한 거죠. 예. 그러니까 약간 특이한 그 이번 소송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예. 만약에 친오빠였고 친아들이었으면은 더 뭐 다른 맥락이겠지만은 사실 생물학적으로는 이제 자기 아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런 부분을 이렇게 문제제기했다는 것이 좀 그 특징이고 또 다른 특징은 이제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뭐 그 우리가 보통 한 2, 30억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는 집에서도 유언장이 있고 그다음에 유언장 내지 내가 죽으면 사후에 내 재산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 그렇죠. 일반적으로 다 적용이 되는데 네. 그 재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큰 어떤 그 재산 규모가 크고 그 여기에 따라서 그룹 전체의 경영권이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맞아요. 통상 1년에 한 번 정도 유언장을 갖다가 수정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미리 작성해 놓고 있다가 네. 여러 가지 사안이 불거지면 그에 따라서 이제 유언장 한 번씩 수정을 하는데 수정하고. 근데 이제 그 김영씨 여사의 입장은 무엇이냐면 유언장이 있다고 알고 그 2018년 그 5월에 이제 구본무 회장이 돌아가시고 그 김영씨 여사랑 두 딸의 합의서를 갖다가 한 6개월 좀 안 된 시점에서 이제 6개월 지난 시점에서 합의서를 작성해 줍니다. 작성해 주는데 그때 이제 김영씨 여사는 나는 유언장이 있다고 들어서 그거를 믿고 합의서를 작성해 준 거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두 가지가 좀 일반 그 소송과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일단은 그 저는 개인적으로 LG의 장자 승계 예. 이게 참 독특하다. 요즘 같은 때에 별로 그렇죠. 마음에 안 드시는군요. 아니 뭐 그런 차원이라기보다 아니 그 여성과 남성을 차원보다는- 떠나서도 시대적으로 좀 안 맞는 그 문화이죠. 좀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뭐그 시점은 어땠어요? 그 입적을 하는 그 시점은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사실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시점도 그 2004년에 입적을 했기 때문에 네. 그 21세기 접어든 뉴밀리엄 이후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적을 굳이 입적을 하는 강행을 거죠. 하면서 그 사실 이 문제의 그 단초는 그때 발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딸이 있고 네. 딸이 또 이제 둘이나 있습니다. 둘이나 있는데 그 딸한테 뭔가 그 경영권을 갖다 나눠준다든지. 근데 LG그룹은 유독 다른 그룹에 비해서 특별히 이제 삼성그룹이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신세계그룹은 이제 삼성이라는 이름은 없지만은 신세계그룹은 이제 이병철 회장의 그 딸인 그렇죠. 이명희 여사한테 이제 그 신세계 나눠준 거죠. 백화점 유통을 갖다가 나눠준 거잖아요. 네. 경영을 갖다 참여시켜줬고 그 다음에 뭐 한솔그룹 역시 큰 딸이 이제 이인희 여사가 그렇지. 그 사실은 분가해서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은 딸이지만 비록 딸이지만 챙겨준 거죠. 재산과 경영권을 갖다가 참여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유독 LG그룹은 거기에 대해서 뭐 전혀 지금도 사실 LG그룹의 누구도 그 경영에 참여해서 임원이 된 사람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런 것이 되게 강하다 볼 수 있고요. 어. 그런 것을 계속 지속하다 보니까 사실 이번 문제가 불거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좀 그때로서 이제 의아하긴 했지만 어쨌건 형식적으로는 구광모 네. 씨를 갖다가 이제 양자로 입적을 하면서 일단락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락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당연히 다른 재벌도 대부분 재벌도 유언장이 있고 그러게요. 그렇지. 예, 법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불거질 거를 다 차지해 막는데, 예. 근데 이번 사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영신 여사도 유언장이 있다고 알고 있었다. 그렇게 들었다. 본 적은 없는데. 근데 그래서 이제 사인했다. 예, 그래서 합의를 해줬다는 거죠. 근데 2018년 5월에 이제 구본무 회장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이게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게 또 사실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럴 수도 있었겠네요. 예. 수정 중이었을 수도 뭐 있고. 그쵸. 어떤 뭐. 예. 예, 그리고 만약에 갑자기 돌아가시지 않고 본인이 내가 이제 병이 들었으니까 내가 어느 정도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의사가 진행을 했을 수도 있고. 의사가 지금 회장님 이런 상황이니까 뭐 송구스럽지만 뭐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구본무 회장이 그렇죠. 유언장을 작성했을 텐데 이게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유언장을 작성할 시간이 없었다는 거죠. 그것도 이제 이번 소송에 이제 문제를 제기하긴 합니다. 그럼 지금 구광모 회장의 입장은 어떤가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구광모 회장은 유언장이 없다는 거를 돌아가시고 합의서를 작성한 그 중간에 이미 김명씨 여사는 두 딸에게 알려줬다. 아, 전혀 다른 얘기네요. 예, 지금.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소송의 이제 그 진행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유언장 유무에 대해서 알고 언제 있었느냐. 알았냐 몰랐냐. 인지를 시켜줬느냐. 나는 들은 바가 없다. 그렇지.
이제 그게 사실은 이번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이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8년도에 돌아가신 다음에 그 김영식 여사랑 그 세 모녀가 올해 2월 달에 이제 소를 제기합니다. 네. 그럼 4년이 지났기 때문에 네. 보통 이제 상속에 대해서 재척이라고 하는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이의 제기하는 기간이 거? 3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순하게 그 내가 돈을 상속 지분을 더 달라라고 한다면은 김영식 여사는 질 수밖에 없는 그 법리이고, 근데 김영식 여사 입장에서는 나는 돈을 더 달라는 게 아니고 나를 속였다. 유언장 있다고 해서 난 믿고 합의서 써줬는데 유언장 없지 않았냐. 이거는 상속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나를 속였다. 기망에 대한 문제다. 라는 것이고, 구광모 회장 측의 입장은 아니 무슨 소리냐. 그 6개월 내에 내가 충분히 다 알려드렸고 그래서 합의를 하신 거다. 근데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소송까지 제기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라는 게 이제 김영식 구광모 회장의 입장입니다. 어느 분 말이 맞을지는 참 궁금하긴 한데, 근데 다 떠나서 솔직히 LG는 굉장히 가족 간의 그 친하고 서로 좀 그렇죠. 인화, 기업의 슬로건도 인화 아니에요? 맞습니다. 인하고 그래서 뭐 그동안은 뭐 수십 년 동안 형제나 무슨 뭐 왕자나 이런 거 게 없었죠. 없고 그랬는데 승계가 다 끝난 이후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게 기존의 LG 분위기와는 굉장히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고로 이제 LG가 장자 계승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참고로 말씀드린 예 중에 하나가 그 구자경 회장의 아버지 이제 그 구자경 아버지의 구인의 사실 LG그룹 창업주이신데 창업주가 이제 1969년에 갑자기 좀 이렇게 몸이 심각한 상황을 알게 돼가지고 그리고 바로 돌아가십니다. 바로 돌아가셨는데 그 구인의 회장과 같이 그 LG그룹을 이끌었던 부철의 구태회, 그래서 이제 그 같이 있었는데 조카인 구자경 사장한테 바로 LG그룹, 그러니까 당시는 LG그룹이 아니었고 이제 럭키그룹의 이제 회장은 내 조카인 구자경 사장이 맡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돌아가시고 불과 몇 개월 만에 용퇴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뭐 제게 신선하기도 했지만은 사실은 이런 어떤 삼촌이 내가 이제 욕심을 갖다가 부렸다면 오늘의 LG그룹은 없었을 것이라는 건 뭐 공론의 사실이고, 그런 점이 어떻게 보면 또 장점이기도 한데 그 장점을 갖다가 우리가 강점으로 바꾸면서 우리가 계속 그룹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이끌었는데 이제 와서 이제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이 구광모 회장이 서운한 입장인 거고, 근데 김영식 여사는 단순한 상속의 문제를 떠나서 왜 나를 속였느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첨예하게 좀 갈리는 것입니다. 쟁점까지는 그럼 알아봤고 이제 그럼 이게 아까 말씀한 이제 지분 구조랑 이제 연결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뭐 어떤 시나리오들이 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만약에 민법이 보장한 그 상속 비율대로 간다면 이제 구광모 회장의 지분은 뭐 그대로이긴 한데 그 구광모 회장의 지분이 변동이 되죠. 근데 이제 김영식 여사를 비롯한 다른 자녀들의 지분은 거의 구광모 회장과 그다음 구광모 회장의 가장 큰 우호 지분을 할 수 있는 아버지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지분까지 합치면은 그 두 그룹의 지분이 거의 비슷해집니다. 비슷해지기 때문에 여기서 캐스팅 보트를 이렇게 쥐고 있는 분이 구본식 LT그룹이라고 있습니다. 그 언론에는 많이 안 다뤄서 좀 낯선 그룹이긴 할 텐데, 생소해요. LT그룹의 구본식 회장의 지분이 4.48%이기 때문에 이분이 누구 손을 들어주냐에 따라서 이제 구광모 회장의 경영권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전반적인 추세로는 구본식 회장이 구광모 회장의 손을 들어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왜냐면은 구본식 회장이 그전 LT그룹이라는 게 뭐냐면 희성그룹의 구본능 회장과 같이 희성그룹 같이 경영을 했어요. 그렇죠. 경영을 했다가 일부 이제 분가를 하면서 나간 게 LT그룹이기 때문에 그런 이력을 본다면 구본식 회장이 또 LG그룹 전체의 어떤 가품을 본다면 아니 무슨 소리냐. 구광모가 뭐 좋다고 해서 일로 온 거냐. 그룹 가문 전체의 결정에 따라서 입적을 한 건데 이제 와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하다라는 게 아마 구본식 회장 입장일 거로 추정이 됩니다. 직접적으로 의사표명을 하진 않았지만 근데 그렇게 결국은 사람 일을 모르기 때문에 구본식 회장, LT그룹 회장이 어떤 누구의 손을 들어주냐에 따라서 LG그룹 전체의 경영권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제 그 관측이 됩니다. 그러면 전 여기서 궁금한 게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러한 뭐랄까요, 이런 갈등, 소송이 있었을까? 이 뭐 배경도 있을까요? 그래서 시점도 사실 중요하긴 한데 그 LG그룹은 부인하긴 하지만 많은 이제 재계 전문가들이 추정하는 이제 근거는 뭐냐면 구본모 회장이 18년도에 소천하고 불과 1년 뒤에 아버지 구자경 회장이 또 돌아가십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구자경 회장 입장에서는 아들이 먼저 하늘에 가는 이제 그런 이제 슬픔, 참척이라고 얘기하는 그 슬픔을 겪은 다음에 불과 1년 뒤에 돌아가시니까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생존해 계실 때는 김영식 여사가 불만이 있었어도 그거를
제기하기는 좀 더 정서적으로 어려웠을 것이라는 게 제기의 많은 분들의 이제 시각입니다. 물론 이제 LG그룹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인합니다. 아, 그러진 않았다. 뭐 그걸 갖고 아마 참진 않았을 것이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LG그룹이 장점이 또 인화인데 그렇죠. 굳이 시아버지의 생전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며느리가 그걸 갖다가 문제 제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이 시점이 사실은 거기서 단초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구자경 회장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김영씨 여사가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있다고 하지 않았냐 하면서 한 번에 이게 해결되지 않았던 거고 보여달라. 언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몇 년이 걸리도록 안 보여줬냐. 그래서 결국 이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 김영씨 여사의 주장입니다. 그렇죠. 큐뉴스 대표님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본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